인생은 길게 느껴졌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노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보니 세월이 마치 급행 열차를 탄 듯한 느낌입니다. 오르는 동안은 멀게 느껴졌지만 내려오는 동안은 너무나 빠른 노년의 시계이자 삶의 달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노년의 세월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노년기는 피할 수 없는 생의 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형은 초라해지고 육신은 약해지며 기억력도 쇠퇴하고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보다는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무심한 세월 따라 속절없이 나이를 먹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주름진 표정에서 연륜이 쌓인 노인들만이 기품을 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목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꽃이지요. 가끔 우리는 인격이 훌륭한 노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해온 경험을 살려서 모든 일을 슬기롭게 처리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며 큰 소리로 자기를 내세우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외형적인 늙음은 어쩔 수 없지만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만이라도 꼰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항상 온화한 표정과 큰 귀를 가지고 자신을 들어주는 노인으로 나이들 것인지는 완전히 내게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노인분들은 긍정적인 표정으로 하루를 잘 살아갔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늙어서 아름답지는 못해도 적어도 추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 피해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적극적인 변화를 주어 성숙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피해야 할 행동은 남이 내 흉보는지도 모르고 말을 독점하고 떠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서 노인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해도 집안이나 공동체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이 너무 많아져서 존경과 대우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노인이 많아지면서 꼴불견한 행동들이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볼 때도 유난히 목소리 큰 노인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식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귀가 불편해지면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현상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급한 내용이 아니라면 빨리 통화를 끝내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제 집 안방인 양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견뎌야 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노인이 말이 많으면 깊이 있는 대화 상대로 보이지 않고 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이가 들면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도록 다짐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낮은 소리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소리라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뿐만 아니라 내 견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들의 경계 사항 중 첫 번째로는 아집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 발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으므로 우선 목소리 톤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려는 태도는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탐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얼아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노인은 경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려심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머릿속까지 품이 있는 노년은 세월이 거듭되어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노인이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른으로서 적절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가득 차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지나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입만 열면 자신을 잘난 척하고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난 척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꼴사나운 이미지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어서 받아주면서 점점 더 허풍을 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식가관의 일종입니다. 제 주변에는 자식 자랑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의 세 가지를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으로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식 자랑은 자식들이 일로 인해 자랑할 내용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거나 속이 썩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는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습관은 오랜 친구마저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랜 친구를 유지하려면 절대로 면전에서 자식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 자랑을 꼭 하고 싶다면 부부 사이에서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에서 잘난 척하고 허풍을 심는 사람들을 만나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만큼 성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내세울 만한 성과나 업적이 크게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임을 알리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만 부족한 점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역설적으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는 곳일 수도 있고 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려는 여유를 보입니다. 그것은 과시의 목적이 아닌 겸손과 배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결코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과 배려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 보이고 이룬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일까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과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일수록 실제로는 별다른 가치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과 베푸는 삶을 실천하면 실제로 부자 마인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늙는 것이 진정한 부자들의 자세입니다. 젊은 날에는 허세를 부릴 때도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허세를 부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집에 혼자 있을 때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외부에 나올 때는 그런 생각을 깊은 곳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요즘 인생에서는 분수를 안다는 것이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두 마리의 개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다른 하나는 편견입니다. 이것은 웃고 울기에 그 숨은 뜻이 가슴을 찌릅니다.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쫓아버리는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개의 이름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확실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일가견입니다.
그러나 일가견이 없이 배우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정죄하는 무식하면서도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꼴불견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기 전이나 외출하기 전,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어떤 개를 동반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모르는 나머지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이가 들면서는 경험 없이도 판단하고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리석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선입견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는지, 눈을 돌리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꼴불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선입견은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의 의미가 강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모나 출신 지역, 학벌 등만을 보고 저 사람은 이렇다, 그 사람은 저렇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죠. 살이 찐 사람은 미련하다, 고졸 출신은 운운하는 것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상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열린 생각을 가로막는 벽, 마음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들은 구체적이거나 충분한 근거 없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등에 쓸모없는 생각들이므로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남에게 선입견 대신 호의를 갖는다는 감정은 친화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잡고 차별이나 비방을 멀리하면 진정한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고 살뜰한 이웃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을 갖기 위해서도 나쁜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을 곱씹어보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곧바로 신과 대화를 한다고 느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외모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모까지 신경 쓰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한 채로 시간이 흐르면 외모의 쇠퇴가 눈에 띄게 되고, 외모에 신경을 쏟는 친구와 비교하면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나 자신이 너무 늙어 보이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 날들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외모 관리는 내 자신의 외적 자존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무겁게 하고 자기 관리에도 힘써야 노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외모뿐만 아니라 의상도 단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따르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렇게라도 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무릎 떨어진 바지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젊은 패기와 어울려 멋이 될 수도 있지만 노인에게는 초라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적 매력을 키우면 자신이 가진 내적 매력까지 더욱 아름답게 빛낼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 다녀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 중에서는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기분 전환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일은 털어버리고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조차도 자신의 외모를 치장한 후 생기를 느낀다고도 합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힘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모 관리는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외모 관리를 죽을 때까지 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로는 더 나은 삶의 질과 자기 만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외모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첫인상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외모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본다고 해서 잘생기거나 예쁘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은근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부지런함은 쉽게 지속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외모 관리는 일자리를 얻는 것과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며 세월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노화 현상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이제는 자유인이라고 흐트러진 외형의 모습이라며 자신의 용모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에도 격차가 벌어지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 수준 차이가 더 큽니다. 자기 개발을 안 하면 어딜 가나 지루한 꼰대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귀찮아도 사부작 자주 움직이시고 걷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늙었다고 새로 살 수 없습니다. 재고가 하나밖에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번째로는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노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사회적 약자라고 여길 수 있지만 꼰대 같고 뻔뻔하다는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흔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노키즈존에 이어 노실버존이 생겨나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질문을 하고 노인은 가르치려 한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연장자라고 어른 노릇을 하며 윗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을 하면 젊은이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며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여 인상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며 손해를 보고 살면 존경을 받고 웃음이 넘쳐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려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나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배려받고 이해받고 권리를 좀 더 누리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존경받기보다는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몸이 희생되고 인내로 버무려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예전에 놓쳤고 지금은 기력이 점점 고갈되며 경쟁할 입장에도 없습니다. 그런 노인들이 바로 선진국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희생은 자녀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존중받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존경하는 태도는 보여줄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옳지 않습니다. 배려와 존경심은 노인의 자발적인 성장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역과 아집에 휘둘리지 말고 멋진 노년이 되기 위해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면 어른이 되고 꼰대 노릇하면 노인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나를 보는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외모도 깨끗이 손질하고 가꾸며 내면도 긍정적이고 품위 있게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는 해안을 가지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허영에 들뜬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 허풍을 떨며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과거의 명성과 부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데 여념이 없지만 그것은 바로 인생 거품으로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와 연관된 쇠약하고 추함, 고집세고 염치 없음과 같은 부정적 인상들이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지혜를 꼭 마음에 새기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인생은 길게 느껴졌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노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아보니 세월이 마치 급행 열차를 탄 듯한 느낌입니다. 오르는 동안은 멀게 느껴졌지만 내려오는 동안은 너무나 빠른 노년의 시계이자 삶의 달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노년의 세월을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노년기는 피할 수 없는 생의 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노년을 맞이하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외형은 초라해지고 육신은 약해지며 기억력도 쇠퇴하고 말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래를 말하는 것보다는 과거를 회상하고 그리워하는 시간이 늘어갑니다. 무심한 세월 따라 속절없이 나이를 먹는 것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주름진 표정에서 연륜이 쌓인 노인들만이 기품을 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목에도 꽃은 피어납니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는 꽃이지요. 가끔 우리는 인격이 훌륭한 노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극복해온 경험을 살려서 모든 일을 슬기롭게 처리합니다. 그러한 분들은 인간에 대한 이해가 깊고 배울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주장만 고집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며 큰 소리로 자기를 내세우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외형적인 늙음은 어쩔 수 없지만 추하게 늙지 않으려면 마음만이라도 꼰대 소리를 듣지 말아야 합니다. 꼰대라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을 것인지 아니면 항상 온화한 표정과 큰 귀를 가지고 자신을 들어주는 노인으로 나이 들 것인지는 완전히 내게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의 많은 노인분들은 긍정적인 표정으로 하루를 잘 살아갔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늙어서 아름답지는 못해도 적어도 추해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면서 성숙한 내면을 가지기 위해 피해야 할 행동 5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 자신에게 적극적인 변화를 주어 성숙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급된 피해야 할 행동은 남이 내 흉보는지도 모르고 말을 독점하고 떠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아서 노인 인구가 적었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해도 집안이나 공동체에서 존경과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노인이 너무 많아져서 존경과 대우를 받는 것이 어려워지고 오히려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노인이 많아지면서 꼴불견한 행동들이 자주 눈에 띄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당에서 볼 때도 유난히 목소리 큰 노인들을 종종 만나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의식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의 귀가 불편해지면서 목소리가 크게 나오는 현상은 이해할 수 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정도로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급한 내용이 아니라면 빨리 통화를 끝내는 것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제 집 안방인 양 큰 소리로 통화하는 소리를 견뎌야 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노인이 말이 많으면 깊이 있는 대화 상대로 보이지 않고 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이가 들면 입이 무거운 사람이 되도록 다짐합니다. 말은 적게 하고 낮은 소리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소리라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뿐만 아니라 내 견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인들의 경계 사항 중 첫 번째로는 아집이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한 발 뒤로 물러날 때가 되었으므로 우선 목소리 톤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간의 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경험을 과시하려는 태도는 매우 거만하고 오만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탐구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입은 닫고 귀는 얼아라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노인은 경멸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배려심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일상에서부터 머릿속까지 품이 있는 노년은 세월이 거듭되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노인이 지켜야 할 예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어른으로서 적절한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중간은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묵은 그래서 좋은 것입니다.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가득 차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허풍을 심하게 떨거나 자랑을 지나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입만 열면 자신을 잘난 척하고 허풍을 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잘난 척하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꼴사나운 이미지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있어서 받아주면서 점점 더 허풍을 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지식가관의 일종입니다. 제 주변에는 자식 자랑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자랑의 세 가지를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으로 꼽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자식 자랑은 자식들이 일로 인해 자랑할 내용이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자식 때문에 고민이 많거나 속이 썩여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앞에서 자식 자랑을 하는 것은 아픈 사람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축하보다는 자랑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러한 습관은 오랜 친구마저도 멀어지게 만듭니다. 오랜 친구를 유지하려면 절대로 면전에서 자식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 자랑을 꼭 하고 싶다면 부부 사이에서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회에서 잘난 척하고 허풍을 심는 사람들을 만나면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는 만큼 성과가 별로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랑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 내세울 만한 성과나 업적이 크게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을 수시로 하는 사람들은 겉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임을 알리지 않으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이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어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인정을 받아야만 부족한 점을 감출 수 있을 것 같은 의식이 녹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에는 역설적으로 별로 이룬 것이 없는 사실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깔려 있습니다. 반면에 무엇인가를 이룬 사람은 그것을 굳이 자랑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그들이 갖춘 것은 저절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사는 곳일 수도 있고 하는 일일 수도 있으며 주변에 함께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낮춥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려는 여유를 보입니다. 그것은 과시의 목적이 아닌 겸손과 배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가진 것을 굳이 내세우지 않더라도 결코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과 배려에서 그들이 가진 것이 보이고 이룬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유형일까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부유하든 그렇지 않든 과시를 주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일수록 실제로는 별다른 가치가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겸손하고 베풀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손과 베푸는 삶을 실천하면 실제로 부자 마인드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늙는 것이 진정한 부자들의 자세입니다. 젊은 날에는 허세를 부릴 때도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허세를 부리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집에 혼자 있을 때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외부에 나올 때는 그런 생각을 깊은 곳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요즘 인생에서는 분수를 안다는 것이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의 지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피해야 할 행동은 편견이나 선입견을 가지고 한두 번만 보고 그 사람을 낙인 찍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몇 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두 마리의 개에는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선입견이고 다른 하나는 편견입니다. 이것은 웃고 울기에 그 숨은 뜻이 가슴을 찌릅니다. 인간은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거대한 감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쫓아버리는 특별한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개의 이름은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한 번 보는 것이 100번 듣는 것보다 낫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을 보는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확실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일가견입니다. 그러나 일가견이 없이 배우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판단하고 자기 잣대로 정죄하는 무식하면서도 용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개의 이름은 꼴불견입니다. 우리는 직장에 가기 전이나 외출하기 전, 모임에 참석하기 전에 어떤 개를 동반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 버려야 할 많은 것들 중 하나는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어릴 때는 모르는 나머지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이가 들면서는 경험 없이도 판단하고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는 어리석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고, 나이가 들면서는 미지의 것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다양한 경험을 하고 지혜가 생기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선입견이 생겨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제대로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려 하지 않았는지, 눈을 돌리지 않았는지, 귀를 닫고 이야기를 듣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는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꼴불견인 것만큼 선입견으로 미리 판단해버리는 것도 꼴불견입니다. 선입견은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의 의미가 강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모나 출신 지역, 학벌 등만을 보고 저 사람은 이렇다, 그 사람은 저렇다고 섣불리 판단하는 것이죠. 살이 찐 사람은 미련하다, 고졸 출신은 운운하는 것 등이 그런 것들입니다. 사실상 한쪽으로 치우친 편견입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인간관계를 깨뜨리고 열린 생각을 가로막는 벽, 마음의 감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쁘게 보는 생각들은 구체적이거나 충분한 근거 없이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하등에 쓸모없는 생각들이므로 버려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쉽게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남에게 선입견 대신 호의를 갖는다는 감정은 친화력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나 혐오감을 잡고 차별이나 비방을 멀리하면 진정한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고 살뜰한 이웃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나 좋은 이웃을 갖기 위해서도 나쁜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견과 선입견,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시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을 곱씹어보면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며 어떤 사람인가 하는 선입견을 버리고 곧바로 신과 대화를 한다고 느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 추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일부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마음은 사람을 대하는 가장 따뜻한 마음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외모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외모까지 신경 쓰나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사람은 내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모 관리를 소홀히 한 채로 시간이 흐르면 외모의 쇠퇴가 눈에 띄게 되고 외모에 신경을 쏟는 친구와 비교하면 초라한 모습이 되어버리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에 나 자신이 너무 늙어 보이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지난 날들을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외모 관리는 내 자신의 외적 자존감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수록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많이 걷고 움직이면서 언행을 무겁게 하고 자기 관리에도 힘써야 노출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흐트러짐 없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외모뿐만 아니라 의상도 단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유행을 따르려고 할 필요는 없지만 아무렇게라도 나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 무릎 떨어진 바지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다니는 것은 젊은 패기와 어울려 멋이 될 수도 있지만 노인에게는 초라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외적 매력을 키우면 자신이 가진 내적 매력까지 더욱 아름답게 빛낼 수 있습니다. 미용실에 다녀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여성분들 중에서는 헤어스타일을 바꾸면서 종종 기분 전환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일은 털어버리고 변화를 주고 싶을 때. 이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오랜 기간 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조차도 자신의 외모를 치장한 후 생기를 느낀다고도 합니다.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은 감정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힘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되어 결국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예쁜 옷을 입거나 피부 관리를 하는 등 외모에 신경을 쓰는 것으로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모 관리는 여성 노인들의 우울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6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외모 관리를 죽을 때까지 하고자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외모 관리를 하는 이유로는 더 나은 삶의 질과 자기 만족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또한 외모 관리는 다른 사람에게 신뢰감을 줍니다. 여러분은 첫인상에서 무엇을 가장 먼저 보시나요? 내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외모부터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를 본다고 해서 잘생기거나 예쁘고가 아니라 다른 것을 중요하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바로 신뢰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과 지식 그리고 사회적 신용이 높아지지만 이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올바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깔끔하고 정돈된 외모는 상대방에게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 들어서 외모 관리를 꾸준히 하는 사람은 은근히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부지런함은 쉽게 지속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와 감정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외모 관리는 일자리를 얻는 것과 인간관계에서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노화는 자연의 섭리인 만큼 누구나 나이가 들어가며 세월의 흔적이 외부로 드러나는 노화 현상은 어쩔 수 없습니다. 노화 현상을 아예 멈추려고 하거나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은퇴 후에 이제는 자유인이라고 흐트러진 외형의 모습이라며 자신의 용모를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기 관리는 체력에도 격차가 벌어지지만 정신적인 면에서는 그 수준 차이가 더 큽니다. 자기 개발을 안 하면 어딜 가나 지루한 꼰대 취급받기 일쑤입니다. 귀찮아도 사부작 자주 움직이시고 걷기도 많이 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늙었다고 새로 살 수 없습니다. 재고가 하나밖에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5번째로는 나이가 많다고 혹은 지위가 높다고 아랫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노인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나요? 사회적 약자라고 여길 수 있지만 꼰대 같고 뻔뻔하다는 부정적인 시선은 여전히 흔합니다. 충격적이게도 노키즈존에 이어 노실버존이 생겨나면서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질문을 하고 노인은 가르치려 한다고 합니다. 모임에서 연장자라고 어른 노릇을 하며 윗자리에 앉으려는 생각을 하면 젊은이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며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여 인상이 굳어져 있으면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양보하며 손해를 보고 살면 존경을 받고 웃음이 넘쳐 마음이 편안해지고 건강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배려를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나 한 공간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배려받고 이해받고 권리를 좀 더 누리는 것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존경받기보다는 배려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 몸이 희생되고 인내로 버무려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육의 기회는 예전에 놓쳤고 지금은 기력이 점점 고갈되며 경쟁할 입장에도 없습니다.
그런 노인들이 바로 선진국으로 만든 1등 공신입니다. 희생은 자녀들에게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존중받기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억지로 존경하는 태도는 보여줄 수 있지만 누구에게도 옳지 않습니다. 배려와 존경심은 노인의 자발적인 성장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역과 아집에 휘둘리지 말고 멋진 노년이 되기 위해 항상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어른스럽게 행동하면 어른이 되고 꼰대 노릇하면 노인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을 어떻게 보셨나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나를 보는 해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외모도 깨끗이 손질하고 가꾸며 내면도 긍정적이고 품위 있게 끊임없이 갈고 닦아야 한다는 해안을 가지고 이를 꾸준히 실천해 나갈 때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허영에 들뜬 사람, 잘난 체하는 사람, 허풍을 떨며 강한 사람, 교만한 사람, 과거의 명성과 부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보이는 나를 실제보다 부풀리는데 여념이 없지만 그것은 바로 인생 거품으로 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노인의 부정적 이미지와 연관된 쇠약하고 추함, 고집세고 염치 없음과 같은 부정적 인상들이 노인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지혜를 꼭 마음에 새기고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황금빛으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지혜로운 인생을 언제나 응원합니다.